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웅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논리학과 논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논증과 논리학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하는 것은 그 논리학이란 무엇인가? 논리학이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그 정의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논리학은 추리 내지 추론에 관한 학문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께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그 논리학에 대한 단계별 정의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따라가면서 우리 뭐 교재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여러분들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논리학은 논리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논리 또는 이제 논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주장은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논문은 아주 논리적이야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앞에서는 이제 찬성하고 뒷부분에 가서 결론에서는 반대하는 이거 우리 비논리적이라고 그러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글을 읽다 보면 그런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러한 실수들을 한 글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앞에서는 이제 찬성을 하다가 뒤에 가서 생각이 중간에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글을 쓸 때 특히 이제 긴 글을 쓸 때는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하튼 우리가 이제 그 논리적이다라고 하면 첫째는 이제 일관성이 있다 말씀드린 대로 앞뒤가 맞아야죠. 그리고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모순적이지 않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소위 논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우리 이제 전제가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이 지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제가 결론을 전제로부터 결론이 도출이 된다. 전제가 결론을 잘 뒷받침한다. 이렇게 우리가 연역하고 귀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나눠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전제로부터 반드시 결론이 따라 나온다라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전제들이 결론을 충분히 잘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지와 또는 이제 뒷받침 또는 도출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논리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학은 논리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했는데 논리적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관성이나 지지나 도출의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이 정의가 갖고 있는 좀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근데 이 논리에 어떤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학이 그냥 그러한 어떤 논리적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정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논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통 우리가 논리적 사고다라고 얘기하면 추리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추리. 이제 그 뒤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기지의 사실, 알려진 사실이 있거든요. 쥐어진 사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미지의 사실, 알려지지 않은 모르는 사실을 끌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추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 사고에 대한 학문이다. 그런 걸 우리가 추리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정의가 나오는데, 논리학은 추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훨씬 좋아졌어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근데 추리가 뭘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에 보면은 지금 얘가 참 열심히 얘를 만드신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의미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의도 그것만 좀 보시고 좀 하여튼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근데 이게 얘 만들기가 이렇게 수월치가 않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것도 고민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추리의 절차나 과정.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추리의 절차나 과정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뭐에 해당하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심리학의 대상이겠죠. 근데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절차나 과정이 어땠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묻고 따지려고 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게 논리학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추리하냐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이 담당하고 있는 문제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논리학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추리해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사고의 윤리학이라고 해요. 논리학이라는 거는요, 생각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그러니까 올바른 논증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논리학인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윤리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고도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은요, 그러면 그거는 비윤리적인데, 그건 갖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릇된 올바르지 않은 부당한 그런 논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굳이 심리학의 과제와 논리학의 과제를 이러한 이제 논리학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논리학과 심리학의 이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논리학은 사고의 윤리학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올바른 논증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 논리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학이 이제 설득력의 차이를 야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근거의 질 때문에 그래요. 퀄리티 때문에. 좋은 근거가 있고 나쁜 근거가 있고 좀 떨어지는 근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주장을 할 때 허접한 근거를 대면은요, 질이 떨어지잖아요. 설득력이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근거를 대잖아요. 그럼 상당히 훌륭한 올바른 논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할 때 근거의 질을 꼭 생각해서 좋은 근거, 그 주장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을 찾아내서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근거가 주장을 잘 지지하면 올바른 추론이고 또 이제 좋은 추론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왜 이렇게 굳이 올바른 좋은 이렇게 나누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연역과 귀납, 이 두 가지 논증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연역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으냐, 부당하냐 타당하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귀납은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귀납 논증은 부당한
부당하지만 의미 있는 논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이 이 수식어구가 좀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논리학은 올바른 혹은 좋은 추리 내지 추론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논증과 논리학, 논리학과 논증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논리학에 대한 이 최종적인 이제 정의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그 바커라고 하는 사람의 논리학의 기초,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예고, 여러분들이 논리학 관련 서적들을 읽어보시면 이 예가 거의 꼭 나와요. 근데 도대체 왜 새로운 예를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쓰냐 그러면 너무 좋은 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의 아주 그냥 파라데이그마라고 그럴까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예는 두루두루 쓰는 게 좋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읽어보시면 우선은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연습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내용이 어땠는지. 예. 그런데 우선 그 밑에 보면은 논리학에서 이 추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 모르는 것을 이끌어내는 생각의 과정이다, 사고 과정이다 이러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추리라는 표현을 써요. 또 하나, 이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리를 특히 또 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또,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하진 않는데 우리가 막 이제 두루두루 써요. 섞어서 그래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용어가 정확하게 뜻하고 있는 바는 알고 쓰시는 게 좋죠. 그렇죠? 예, 추리는 주어진 사실에서 새로운 사실을 끌어내는 것이고,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리를 추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다 사고의 과정이고 생각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이러한 그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언어화 됐을 때 있죠. 글이 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논증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추리가 언어로 표현될 때 그걸 논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리, 추론, 논증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과 그 쓰는 용어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논증에서는 주장하고 근거라고 이제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해요. 우리는 막 전제 결론이라고도 쓰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거 이제 우리가 뭐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본 것이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이제 가인이 혼자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월급 문제인데, 예. 그래서 20% 회사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20% 삭감했는데 사업이 다시 이제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20% 인상된 봉급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한 거죠. 이제 20% 인상해 주겠다라고 이제 사업주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처음에 가인은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근데 좀 지나자 기분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오른 봉급은 원래 봉급의 96%밖에 되지 않으리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난 삭감되기 전보다 적은 봉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금전적인 관계하고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그 어떤 추론 과정의 실수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좋아졌다가 대부분 나빴다가, 돈 문제는 나빴다가 좋아지는 경우 드물고, 예,
좋았다가 나빠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지금 가인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어떤 생각의 과정, 논증 과정으로 한번 표현해 본 것이 여러분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뭐 그렇지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우리의 뭐냐 그러면 사고의 과정이고 이게 논증의 과정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고의 윤리학이 논리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나는 작년에 그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네. 그렇죠.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근데 금년에 20% 삭감된 8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예. 호전돼서 이달부터 20% 올려준다고 했어요. 처음엔 기분 좋았는데 기분 나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급여에서 여기에서 20%를 올려주기 때문에 96만 원을 받게 될 거고 당연히 나는 결국은 원래 받던 봉급에 월급에 원상회복도 못하고 4만 원이나 지금 차이가 나게 되는 이런 봉급을 이제 받게 된다. 이것도 좀 예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조금 주네요. 이건 뭐 하여튼 개정판이 나오면 한 350으로 350 정도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서 읽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좀 흐뭇하게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2번 여기 전제 1, 2, 3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4까지 나오는데 2번, 3번으로부터 결국은 96만 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적은 봉급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1, 4로부터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1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96만 원 받으니까 당연히 적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뭐 밑에 나온 얘기는 그렇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 연습 문제로 한번 가서 연습 문제 좀 정리해 보고 오늘은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러면은 1번에 오면 가인이 기분이 좋았던 거는 그녀가 나는 작년과 같은 봉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추론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1, 2, 3번은 똑같죠? 1, 2, 3번은 전제는 똑같아요. 뭐 이렇게 받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줄어서 지금 20% 올려준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빠졌는데 기분이 좋았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이달에 100만 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작년과 같은 봉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죠. 당연히 4번에서는 이 전제 2번, 3번으로부터 나는 100만 원 받게 될 거야. 그리고 1번, 4번으로부터 5번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나는 작년하고 같은 봉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잘못된 추론을 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20% 삭감됐다가 20% 인상된다 그러니까 뭐 다 20%니까 그러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치명적인 한 가지 실수가 뭐냐 그러면은 현재 받는 봉급에 20%를 올려준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안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서 기분이 상당히 이제 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번을 똑같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논증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그 완벽하게 써 본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번, 5번을 그런 식으로 바꿔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가인이 기분 좋았다 나빠지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우리 이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사실 뭐 저도 개인적인 그 뭐 고백을 하자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이런 경우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기억은 없지만
이거 딱 보면은 나도 옛날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던졌나?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2번, 3번으로 가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추리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어진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끌어내는, 모르는 사실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프로야구 선수 K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K는 뭐 작년에 도루왕이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작년 시즌에 K는 도루왕이었다. 그러면은 어떤 그것으로부터 어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미지의 사실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선 도루왕이니까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뭐 우샤인 볼트 정도는 아니어도 뭐 우샤인 너트? 그래도 좀 잘 달려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발 빠른 선수여야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순발력이 좋아야 합니다. 잘 보고 뛰어야지 안 그러면 도루하다가 아웃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런 순발력이 좋고 타이밍을 잘 찾아내는 그러한 아주 도루왕들은 보통이 아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팔뚝이 굵다. 여러분 도루왕하고 팔뚝 굵은 거하고 뭐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도루왕이 팔뚝 굵은 사람이 도루왕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도루왕이 됐다라고 하는 건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출루율이 좋다. 일단 1루는 나가야 돼요. 그렇죠? 나가야 뛰지 뭐 어떻게 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추리 과정들, 생각 과정들을 뭐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어떤 과제를 하나 받게 되실 텐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을 겁니다. 그런 거 일종의 뭐 논리 퍼즐 같은 건데 그냥 머리 식힐 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번에 보면 다음 논증의 최종 결론은 뭐냐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이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3장으로 가면은요 거기 뭐 논증 찾기라고 하는 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거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논증이 있다 그러면 전제와 결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논증 찾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전제 찾는 게 아니라 결론을 찾아야 돼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결론을 찾으면 전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주장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뭐 위치에 뭐 두괄식으로 오거나 뭐 미괄식으로 오거나 꼭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글이 길어지면요, 이 필자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것이 뭔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엉뚱한 것을 결론으로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거든요.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찾고 논지를 찾고 논거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길어지면 좀 힘들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글의 분석력도 뛰어나지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결론에 맨 뒤에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논증의 맥락이라든가 글의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결론이고 어떤 것이 전제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그러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자연과학의 특징인 정확한 예측력은 탐구 현상
현상들을 수학적 표현으로 단순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회과학자들 역시 정확한 예측을 원했고, 그래서 똑같은 단순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뭐 논증 지시어라고 그래서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결론 나오죠, 이게.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최종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몇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의 숫자가 논증의 숫자죠. 지금 이 디귿이 이제 결론인데 전제는 뭘까요? 기역, 니은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부속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단순화 작업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실수다. 이렇게 하면은 수량할 수 없는 자료들을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고 사회 현상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여러분 딱 보니까 최종 결론은 하지만 이것은 실수다죠.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이런 그 우를 많이 범하죠. 지금 사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결국 이렇게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됐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도시화되고 세계화되고 인간이 그 어떤 야생 동물들의 그 영역을 침범한 지가 이미 오래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 박쥐로부터 지금 얘기로는 박쥐로부터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제 저기 감염돼서 창궐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게 이제 뭐 고삐 풀린 자본주의, 그래서 어떤 지구 생태계 문제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던 원인은 결국은 어떤 경제학이 갖고 있는 뭐 비용 편익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양화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뭐 자유를 평등을 어떻게 양화하겠습니까만 하는 거죠. 이건 뭐 얼마, 이건 얼마 이런 식으로 하여튼 경제학의 그 윤리적 기초가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런 문제들을 안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서도 나오지만 자연과학 그렇죠. 정말 수학적 모델로 정확성을 더 담보할 수 있게 된 것들은 사실이지만 이게 자연과학은 그런데 사회과학까지도 이럴 수 있느냐? 왜곡된다 사회 현상이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뭐 결론은 하지만 이건 실수다. 이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은 그 밑조신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들을 모두 찾으면 뭐냐? 고용주들에 의해 작업장이 비정규직으로 충당되어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앞에 보면은 이런 점들은이라고 나오죠. 이런 점들이 뭘까요? 바로 여기 그 노동부에서는 고용주들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점차 원하고 있다. 뭐 왜 그런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돈벌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휴먼 디그니티라고 하는 건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 이상의 그런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데 그냥 뭐 스펙 그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스포스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근데 이거 사람한테 막 쓰죠. 우리도 뭐 스펙이 어떻고 저떻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게다가 노동부에서 뭐 한철의 비정규직을 찾는 전통적인 수요도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비정규직으로 이제 다 충당이 되고 있다. 뭐 최근에 지금 뭐 한국공항공사인가요? 정확하게 한국 제가 정확한 명칭을 이렇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렇죠. 예, 뭐 댓글 보니까 뭐 항상 있었던 얘기거든요. 뭐 음, 공정성을 잃었다. 그래서 뭐 대통령, 뭐 민주당 그 지지율도 지금 하락했고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예, 여러분 1997년 11월 우리 IMF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그때 그 전에는요 비정규직이라 없었어요. 한국 사회 노숙자, 홈리스 없었어요.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뭐 정규직, 비정규직이 너무나 일종의 우리의 사회적 환경인 그런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건 이건 자연의 법칙이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없었어요. 그리고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없어져야 하는 게 맞아요. 비정규직은 슬프거든요. 그래서 앞에 비자가 마음 심자 밑에다 넣어가지고 슬플 비로 써요. 사실은 이제 정규직이 아니다 이러지만 왜 등장했을까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바뀌겠느냐? 저는 이거 단순 미래라고 생각 안 해요. 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로 갈 거냐.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면 돼요. 뭐 기존에 정규직, 비정규직 그렇게 나뉘어서 결국에 가가지고 항상 어떤 고용 불안이라든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신분의 우월성을 느끼고 뭐 그렇게 살 건지 그리고 어떤 이런 자본이 얘기하는 이러한 어떤 논리가 마치 그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으로 간주하고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사회를 한번 리빌딩 해볼 건지 그런 어떤 정책적인 고민들 그런 책들 많습니다. 많이 있죠. 한국 사회는요 메리토크러시의 사회가 아니에요. 능력 사회 아니에요. 세습 자본주의잖아요. 토마 피케티가 이미 다 얘기했고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무슨 공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사회에. 능력 사회라고 하는 메리토크러시는 기득권이 만들어낸 그런 허위 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러시아의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이퍼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노멀한 것 같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근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역시 개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만 나오면 뭐 날로 먹으려고 든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KTX 그 승무원들 처음에 그렇게 해서 해고당하고 그럴 때도 그러고 항상 나왔던 것인데 냉혹한 자본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돈하고 법, 경제학을 좀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도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간단하죠. 법과 돈, 돈과 법 이거 알고 가야 한다라고 보고요. 이건 그 사회적 개타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계속 이대로 비정규직은 늘리면서 정규직은 이제 계속 안 뽑고 나가면 그래서 소수화 시켜가지고 결국 한국 사회의 이런 어떤 성장을 막는 이런 그 소득 양극화, 이런 차별,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경제 성장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그 미국 모델로 갈 건지 뭐 유럽 모델로 갈 건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겠죠. 좀 그 얘기하다 보니까 좀 뭐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회 구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 구조. 그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청년 세대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뭐 모르진 않아요. 근데 그 울분이고 분노거든요. 취업도 안 되지, 뭐 해도 막 힘들지.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는 거는 맞는데 이 사회의 구조 자체가 큰 문제를 안고 있고 이것이 바로 국회 이 롤메이커들이 이거를 갖다가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저는 이윤보다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하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서 한국 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렇게 한번 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들고 싶은 세상이에요. 제가 가고 싶은 세상이고 그냥 가만히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로 있고 싶진 않습니다. 위기이면서 기회이고 기회이면서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세계적으로도 어떤 국가들도 어떻게 이 시기를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그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이미 굉장히 안쓰러운 나라가 됐어요. 저도 미국 하면 항상 부럽고 질투나고 진짜 막 뭐 그랬었습니다. 뭐 최근에 와서는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논증과 논리학, 논리학과 논증, 이제 관계에 대해서 추리와 추론과 논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제 한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보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